안녕하세요. 아프리카보다 더운 데프리카에 사는 대표공주입니다. 제가 오늘도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 현장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 대상 확대 2천만원 미만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또 산업재해 대상이 확대되었고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란 일일 평균 근로자 수로 예를 들면 편의점주가 주 3일 일하는 근로자 1명만 고용한 경우 상시 근로자는 0.4명이 됩니다. 1명 곱하기 3일을 7일로 나누면 0.4가 나오므로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므로 산재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징수액을 미납보험료의 최대 5배로 상한액을 설정하였는데요. 사업자가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 근로자가 받은 보험금의 50%를 내야 하는데요. 미납보험료의 최대 5배로 상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가입은 하였으나 산재보험료를 미납부 시 산재 근로자가 받은 보험금의 10%를 내야 합니다. 미납보험료의 최대 5배로 상한액이 설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산재가 발생하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인데 업무상 재해요율 1.43% 플러스 출퇴근 재해요율 0.13%를 합친 요율입니다. 산재보험 성립신고 기준일은 일반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고 건설업과 벌목업 등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영세 사업주들은 알바를 포함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4대 보험료가 부담되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적당히 일용직으로 세무신고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업을 처음 개시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면 처음 직원을 채용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는 사업장 성립 신고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보험료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면 정상 가입이 됩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뜻하지 않게 산재 사고가 발생될 때 문제가 됩니다. 어느 경우든 근로자 본인의 자해가 아닌 한 근로자의 과실 100%라 해도 산재에 해당되고 치료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4대 보험 미가입이라 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병 정도가 약하여 요양기간이 짧다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으나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고용했다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중증 장애가 남게 되면 수천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영세 사업주는 직원이든 알바든 1년 이상 다니다가 그만둘 때 퇴직금 관련 분쟁이 생기면 4대 보험 미가입이어서 안 된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고용노동청 신고를 당한 뒤에는 4대 보험료 차감하고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과태료와
최근 3년간의 미납부한 보험료를 소급 추징당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가입 신고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금도 추가됩니다. 이제 산재사고 발생 시 알바생, 일용 근로자 등 1인 이상 모든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처음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4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1. 산재보험 미가입 시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 이 경우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밀린 보험료와 연체 가산금 납부는 물론이고 산재로 인해 보상된 금액 5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추가로 구상 청구합니다. 단 미납보험료의 5배로 최고 상한값을 두었습니다. 이때의 보상 금액은 병원 요양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 총 진료비가 되므로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애급여, 요양종교로 신체 장애가 남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유족급여,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모든 급여가 다 포함되며 시기적으로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해재해로 지급하는 모든 보험급여 총액의 50%를 산재 절차가 종료된 후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로 2억 원의 유족급여를 지급 시 사업자가 1억을 부담해야 했으나 미납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겨서 미납입한 보험료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 시 사업자는 2,5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도 사업장 성립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가 배달 과정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젊은 알바상이 크게 다치고 산재 처리를 하면서 사업주는 구상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채용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인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 개시 14일 내 산재 가입은 근로자에게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산재로 인해 보상된 금액의 50%를 지불하므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산재보험료 미납 시 정상적으로 사업장 성립신고는 했으나 고지서를 바꿔도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도 산재보험료 납부가 밀린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 이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추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추가로 구상 청구한다 합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영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업을 개시하여 처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처음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립 신고일을 기준으로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합니다.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되면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두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오리배를 내밀기도 하고 보상금을 줄이려고 임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미납 중 산재사고 발생 시 해당 산재보험급여의 최대 10%를 징수하므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많아져 최고 상한액을 두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찾기 쉬운 법령 정보,
그리고 복지로 등의 각종 정부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로 하였고요. 검색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